네,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 엔딩씬 디벨롭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 박태현 님께서 만들어진 샷을 받았을 땐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샷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작업해 줘서 다시 그걸 받아서 박태현 님이 렌더를 거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박태현 님이 만들었던 장면에서 제가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직접 스케치하고 그리고 그 작업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셋이서 모두 파이프라인을 동일하게 작업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벨롭한 부분이 무엇이며 제가 그 부분을 왜 디벨롭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박태훈 님께서 준 장면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수정한 장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지만 저는 조금 더 디테일로 이 장면이 사람들의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이 주인공 캐릭터가 사망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보다 조금 더 격렬하게 변형된 와이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와이어도 대칭 안에서도 불규칙적인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훨씬 더 다양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가장 근경에 이렇게 가리는 게 있었지만 그다음에 가리는 거는 똑같은 아치형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크롭된 느낌으로 하고 또 여기에 작은 와이어가 디테일이 추가돼서 와이어의 굵기의 다양성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와이어도 그 안에서 살짝 디테일이 추가된 와이어가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와이어를 가지고 뭐 방송 장비나 이렇게 굵은 와이어를 보면은 항상 올곧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꼬여 있는 와이어들도 있는데요. 그런 와이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장면에 훨씬 더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딱딱하고 일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짝 변형 준 것도 주면은 훨씬 더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해서 생각했던 게 일단 똑같은 형태의 와이어가 많으니까 약간 변형을 주면 재밌겠다. 그리고 같은 굵기보다 살짝 다양한 굵기를 이곳저곳에 섞어서 더 재미있는 요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박태훈 님께서 만들어 놓은 스케치 위에다가 이러한 디테일을 추가했던 거죠.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실제 제가 그 씬을 열어서 시나포드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씬이 이 씬을 제가 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한 씬은 이와 같이 변형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와이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정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씬을 받고 이 와이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했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박태훈님께서 이렇게 스윗납스에다가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와이어를 한 번에 이렇게 두께를 처리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떼어서 작업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는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윗납스를 모두 다 끄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잘 클릭하면은 이거 잘 클릭해야 돼. 얇기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같은 두께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케이블 스윗너스와 그리고 서클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하고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따로 떼어낸 이 스플라인을 이 아래로 하이어렇게 넣어서 이 부분만 따로 쓸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스윗너스에 보면은 이 엔드 그로스를 저희가 이렇게 게이지를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쪽서부터 요렇게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 그로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범위를 줄여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롭되게. 저는 이 부분도 살짝 윗부분이 보여서 이 와이어가 안에 이렇게 제가 퍼센트로 이렇게 Alt를 눌러서 조금씩 조정해서 살짝 이 넙스의 밑면이 보이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뚜껑이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저는 이 스윗넙스에 가서 캡스 부분에 보면 클로스와 엔드 캡스를 이렇게 떼게 되면 이 안이 뚫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두꺼운 와이어 같은 경우는 두께가 꽤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상태에서 Shift C를 누르고 Close Surface를 불러와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바로 차일드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저는 Subdivision은 빼고 이 Thickness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의 두께를 정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두꺼운 와이어 안에서 또 새로 나오는 와이어를 추가하면 더 재밌겠다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씩 움직이면 이렇게 길이가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서클의 레디어스를 이렇게 줄여서, 실제 저는 이 두꺼운 와이어에 살짝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이 부분은 다시 캡스를 켜서 끝이 막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두꺼운 와이어 안에 또 새로운 와이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와이어가 완성되었고, 또 이런 와이어를 감싸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얇은 라인이 있으면 더 재미있을 거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이 라인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새로운 와이어가 생기죠. 이게 조금 더 움직임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에다가 조금 재미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클릭한 상태로 Shift C를 눌러서 다시 한번 커맨드 입력창을 킵니다. 그다음 여기다 디스플레이서라고 검색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차일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밴드 디포머를 쭉 눌러서 이곳에서 추가해도 되고요.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는 원래 있던 이 스플라인의 형태에 왜곡을 줄 수 있는데, 여기 쉐이딩 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에 제가 노이즈를 추가해서 와이어대로 이렇게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이즈의 사이즈와 형태를 바꿔서 더 랜덤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주로 바꿀 때 글로벌 스케일이나 이렇게 노이즈 타입을 변형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고 나서,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스플라인 자체에 सब디비전을 좀 더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앵글이 2도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스플라인이 꺾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라인에 सब디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퀵 쉐이딩 라인 모드로 봐서 이 부분의 와이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클에 가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었던 이 굵고 얇은 와이어보다 조금 더 얇게 0.15 정도로 해볼까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이 지금 어느 정도 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서를 쓰면 좋은 점이 여기 시드 값을 바꾸면 언제든지 이렇게 쉐입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가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률적이어서 재미없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수정하기 위해서 이 필드로 가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이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자, 스피어리컬 필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피어리컬 필드가 나오고, 이 아래 스피어리컬 필드를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얘들만 디스플레이서 영향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가 작아서 원래 있었던 효과도 없어진 상태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서를 디세이블을 한 상태에서 T를 누르고 이렇게 사이즈의 크기를 훨씬 더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제가 다른 뷰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보이는 곳과 달리 지금 와이어가 착시가 있는 것 같아서 Shift S를 눌러서 스냅 툴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 툴을 누르고 스펠링 E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스냅 툴이 이 와이어의 위치에 딱 배치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T를 눌러서 제가 사이즈를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은, 자,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졌죠? 살짝 키우고, 자, 이렇게
스피어리컬 필드 안에 있는 얘들만 이 디스플레이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스냅 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디세이블을 한 상태에서 자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 스피어리컬 필드 바깥에 있는 부분은 다시 디스플레이서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강조해서 줄 수 있는 거죠. 끝부분은 다시 모이도록 그리고 지금 와이어 자체가 원래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랑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살짝 뒤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잡고 살짝 뒤로 밀어서 이게 실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더 변형을 주고 이동도 살짝 왼쪽으로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킥 쉐이딩 모드로 보고 지금 만든 디스플레이서랑 스피어리컬 필드를 약간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려주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와이어도 함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켜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끊기고 또 얇은 라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스케치로 와서 제가 스케치한 부분을 보면 자, 이쪽 부분에 원래 이렇게 라인이 곱게 있었던 부분도 약간의 몇 개 정도의 라인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냅4D로 와서 이번에는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와이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 창에서 S를 누르게 되면 지금 와이어가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미 이 부분은 와이어가 깨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한 라인만 추가해서 추가적인 라인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왜곡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툴을 누른 상태에서 한 라인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 하나가 잡힙니다. 그다음에 Shift C를 눌러서 Edge to Spline, Edge to Spline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선택해 있던 오브젝트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라인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빼내서 자, 이 부분의 위치를 살짝 바꿔서 실제 어디에 위치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동 툴로 위치를 살짝 Y 포지션을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아까처럼 디스플레이서 왜곡을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밴드 디폼을 쭉 눌러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디스플레이서를 누르고 자, 쉐이딩 탭에 가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노이즈만 추가해도 와이어가 되게 불규칙적인 와이어가 생겨서 이 와이어는 뭔가 꼬여 있었던 느낌을 더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두께를 주기 위해서 저는 Shift C를 항상 눌러요. 그 다음에 스위너스를 누르고 Alt 누르고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두께를 줄 만한 도형으로 저는 엔사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뭐 서클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엔사이드를 이번에 사용해 볼게요. Shift를 누르고 엔사이드를 누르게 되면 거대하게 완성이 되는데 두께를 조절해서 씬에 어울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진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보면 Subdivision Surface를 아예 그냥 스위너스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형이 되고 저희가 만든 디스플레이서 디포머에 여기 오브젝트에 가서 하이트를 뭐 20까지 줘서 더 큰 변형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필드에다 스피어리컬 필드를 해서 원하는 부분의 쉐입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서의 노이즈 탭에 가서 시드 값을 바꿔서 훨씬 더 재미난 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 모양이 다 똑같지 않고 부분 이렇게 불규칙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게 이 씬 자체에 굉장히 큰 리얼리스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씬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와이어, 완전한 라이어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씬을 열어서 제가 방금 만든 것처럼 와이어를 여러 가지로 섞어서 여러분들만의 와이어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와이어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